거기에 잘 적합한지, 얼만큼 나한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될지 이런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대응에 대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제를 하면서 우리 이현님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대비해서 어떤 연구라든가 어떤 그 정책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좀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후 변화에 관해서는 국가적으로 위기 대응에 관해서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후 변화가 정확히 뭔지 이거는 기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그 기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쌓여서 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방향으로 갈지는 그 모델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 예측 고도화라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 사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측정하는 자료를 정확히 마련하는 과학기술적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있는 1, 2, 3, 4, 5, 5가지의 어떤 추진 내용은 나눠드린 표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빨간 표로 오늘 주제가 그럼 기후 변화가 오는데 우리 농업을 하면서 생산을 하는데 하나의 장애물이 병해충에 의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병해충에 대한 피해 부분은 어떻게 기후 변화 모델에서 우리가 더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병해충 방제를 하고 우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오다 보니까 생산성 측면에서 이게 좋은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대작물을 우리 동네에는 못 재배했는데 비싼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니까 좋은 얘기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재배하던 거를 또 못 재배하게 되니까 또 이제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기후 변화는 파지티브한 면하고 네거티브한 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병해충 측면에서는 지금의 현상과 과거의 그 해외에서나 지금까지 쌓아온 자료를 볼 때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될까 봤을 때 피해가 더 예상이 된다. 그리고 화상병만 하더라도 우리가 없었던 것인데 들어와서 진짜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농업 영역에서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가 사실이냐 아니냐. 미국 대선 때 그 고 대통령이 할 때도 기후 변화를 얘기를 했지만 미국 국민들이 인지를 안 했고 미국은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최고의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시 바이든 정권 들어오면서 다시 기후 변화에 조인을 했죠. 자, 그런 것처럼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의 그 판단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역시 정확한 자료와 모델적인 그 근거에 의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망은 지금 쥐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라든가 어떤 모델의 근거에서 갈 때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에 대한 것은 항상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과학의 근거에서 근접하는 쪽으로 가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그 과학에서 내용은 그 천안 성거나 성안 입장 중심으로 배하고 포도가 많이 제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구에서 이런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점을 좀 중점으로 두고서 준비를 하면 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국내외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농업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어떤지 좀 자료를 담아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를 좀 마련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과사상병으로 현실적으로 배농가와 사과농가들이 큰 피해를 받고 또 그것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배사과 농가에서 우리 천안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사상병을 피해를 본 곳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측면 그리고 농사를 계속 배와 사과를 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방제에 대한 부분이
매몰에서 2, 3년 후에는 좀 재배하시는 쪽으로 관계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작물을 좀 대체해서 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병해충에 대한 것이 어떤 새로운 것이 위험에 직면해 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떠한 것을 우리 도나 우리 시 그다음에 군 측면에서 사과배 측면에서 뭘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앞으로 과제 도출을 해보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료조사 이게 R&D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 자료를 뭐 여러 가지고 인터넷 자료라든가 정부 강연무대라든가 그다음 국내외 전문가를 접촉해서 자료를 얻어서 마련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현장 조사는 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에 매몰을 기피한 거에 대한 자료는 좀 있는데 지금 부분 방제를 하면서 간략하게 가지치거나 무언가를 치료를 하면서 토양에 묻는 그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매몰지에서 지금 부분 방제했던 그 곳이라든가 해서 실제 토양에 다시 재식을 2, 3년 후에 하고 싶은데 여기에 병원균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졌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한 30농가에서 했었고요. 이번 과제를 하면서도 한 30농가를 좀 실체적인 자료를 도출해서 안전하다는 증거하에 재식을 몇 년 후에 재식할 수 있게끔 그래서 PCR 검정법으로 하는 작업을 좀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 앞으로 농민들과 같이 이런 기후변화 자료를 두고 앞으로 어떤 일을 같이 우리가 기획할 수 있는지를 향후 모색하는 좀 설문을 통하거나 대담을 통해서 뭔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5월 말에 저희가 착수보고를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 8월 말에 예정됐다가 이제 지금 10월 초순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여전히 현 시점에 와 있고요. 그 실제 이 과제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어떠한 우리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 속에서 병해충 때문에 문제를 앓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파악하는 사항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 그것 중에서 환경 중에서 농업이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업 영향을 또 살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기후 변화는 지금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그 날씨가 뜨거운 날이 더 미래에 증가할 거라는 거하고 추운 날은 또 감소할 거라는 여부의 방향이죠. 그리고 이제 비에 대한 강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날짜가 많이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홍수가 많이 날고 농작물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우가 많이 오면 이제 맑은 날이 적기 때문에 곡식과 과일이 익는 날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 있고요. 기후변화를 통해서 세계의 식량 수급 전망은 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이나 홍수가 오면 농업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모델에 의하면 우리의 기본 기초 식량이 옥수수, 쌀, 감자 이런 것들이 다 감소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밑에 넣었지만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가 도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식량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도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제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실 그래서 세계사를 살펴보면 그 천년의 로마 제국이 망한 원인이 뭐냐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다 이런 얘기만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 표를 보시면 유럽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이 지중해 연안과 이쪽 흑해 연안 쪽으로 해서 이게 전체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동로마와 서로마라고 해서 아마 세계사를 배우셨을 텐데 이 큰 제국이 망한 이유는 이쪽에 3년간 가뭄이 오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른 쪽에 침략을 하면서 먹을 걸 수탈해야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동했던 것이 여기에 게르만족이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다가 이들도 밀려서 이쪽으로 이제 침략을 하면서 이제 여기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때 이때 또 그
화산 폭발이 있어가지고 1년 반 동안 그 화산재가 하늘을 덮고 있어가지고 광합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식량 생산이 되질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량 생산이 안 되고 건강도 해를 보니까 좋지 않은데 이때 또 대기근과 더불어서 전염병 유스타니어스 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하루에 1만 명씩 사망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지금 근데 유럽 전역으로서는 지금 당시 시대에 전 세계 인구의 40%가 사망을 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상황이 우리가 이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식량 안보나 전쟁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2012년까지 지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증가를 해왔는데 보시면 10년당 0.12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0.12도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쓸 때 감이 안 오죠. 왜냐면 아침에도 10도씨를 오르고 가고 저녁하고 차이가 있는데 끝까지 0.12도가 대수냐. 근데 평균 0.12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게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 단위와 그다음에 도 단위로 그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평균 12.2도의 전국으로 우리나라가 변화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기후변화 제목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어떤 가정적인 상황을 설정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가정적인 상황이라는 게 지금처럼 우리가 그 화석연료를 많이 떼느냐 아니면 디젤 자동차를 많이 굴릴 거냐 친환경 그 농법을 갈 거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시나리오의 가관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몇 개, 4개 내지 5개의 그러한 환경적인 우리의 그 사회 형태를 반영을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워스트, 좋지 않은 상황일 때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가 되다보고서 갈 수 있는 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충남으로 가가지고 한번 이건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도 약 12.6도에 대한 변화. 아까 12.2도였는데 0.4도의 변화가 충남에서 좀 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도에서 보면 각 그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별로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천안에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시나리오를 짤 때 기후변화 온도나 오른쪽에 그 다음에 열대야 일수, 한파 일수, 선 일수에 따라 각각 다